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등 평화적 대북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기폭장치까지 부착해 날려보내고 있는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윤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과 책임,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에 대해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한국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담긴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최근에는 기폭장치가 부착된 오물풍선을 살포해 한국 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절망적이고 역겨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또다시 북한제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북한제 추정 탄도미사일을 최소 3차례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북러 간 군사적 파트너십 확대는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비밀리에 지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전 세계가 알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무기 이전을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 공격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것은 북한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안보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8일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쿠르스크주 공격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배후에 있는 테러 행위라고 주장하고 북한은 언제나 러시아를 강력 지지할 것이고 도발자는 응당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분야 최첨단 기술 획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need to focus on them. What are they looking to acquire? I would think part of that would be air and missile defense. Part of it would be electronic technology, command control, electronic warfare, GPS jamming.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군수품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첨단 미사일 기술을 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아파치 헬기 36대를 판매하는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헬기 판매는 미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의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육군이 지난 2017년부터 36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입니다. 아파치 헬기 AH-64는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공격 헬기로 헬파이어 미사일과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탑재가 가능하며 70mm 로켓 최대 76발과 30mm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과거 모델에 비해 전투 능력과 네트워크 통합, 유지보수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항공 전자장비와 센서, 현대화 목표 포착 지시 조준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여러 표적을 동시 탐지하고
악천후와 야간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협력 작전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화된 헬기로 알려져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이 같은 육군 아파치 헬기의 잠재적 한국 판매에 대한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잠재적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구매 요청에는 최대 36대 아파치 공격 헬기 AH-64E를 비롯해 헬기 성능 향상을 위해 탑재되는 T-700, GE-701D 엔진 72대, 현대화 목표 포착 지시 조준 장치 36개, 기타 레이더 및 관련 장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총 예상 비용은 35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 승인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매는 적을 억제하고 영내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비의 판매와 지원은 영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방위 준비 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미국 의회는 전투기 판매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 정부는 세부 사항과 도입 시기를 협의하게 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습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정면으로 일축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면서 을지 프리덤 실드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면서 미한 양국군이 상호 운용성을 위해 협력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미국 행정부가 바뀔 경우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미한일 3국 합의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엔 가정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앞으로도 계속 더 강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한 양국군은 19일부터 29일까지 올 하반기 연합훈련인 UFS를 실시하며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도 처음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UFS는 방어적이거나 투명한 연습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를 우려하며 초당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셜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은 최근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서로의 공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들은 미국과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고 가치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지원하고 재원을 공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최근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본회의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하며 모든 폭군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침략자의 축으로 규정하고 국방력 강화 조치를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조속한 의결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에서 수재민용 대규모 천막촌이 형성된 것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의주군 중심부에서 10km나 떨어진 지역에도 천막촌이 형성된 사실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추가로 포착된 천막촌은 최소 5개 지역이나 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안북도 의주군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 천막촌들이 형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의주군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신의주시 선상동과 약 7km 떨어진 고성동으로
각각 1개와 3개씩의 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의주군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7km 떨어진 의주군 룡계리의 한 지점에도 주황색 물체, 즉 천막으로 뒤덮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면적의 총합은 대략 17,000제곱미터입니다. 앞서 BOA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총 4개 지점, 약 17,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지대에 주황색과 노란색 천막단지가 만들어진 사실을 보도했는데 이 면적까지 합치면 최근 수해 이후 이 일대에 약 3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천막촌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규격의 축구장 6개 규모입니다. 또 가장자리 천막단지 2곳을 연결하면 길이는 약 18km에 이르는데 이를 통해 상당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북한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규모를 1000에서 1500명으로 추산했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수재민 천막단지 규모로 볼 때 북한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북한 정권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 15일이 넘도록 여전히 천막단지가 철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 당국이 수년째 국경을 봉쇄한 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당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Until 2020, there were some programs by the Red Cross, NGOs, by the United Nation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communities to prepare themselves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the impact of natural disasters. And so North Korea has had different priorities, and this has come as a second priority. 소바주 전 소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이전까지 북한에는 조기 경보 시스템 기술, 기후변화 적응 준비 교육 프로그램 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김철욱 씨를 비롯한 탈북민 수백 명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안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최근 북한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의적 구금, 고문 등 인권 유린 혐의를 부인하며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북한에 대한 반공화국 선동이자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강제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북한에 수년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선교사 3명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0일 휴전 중재국 중의 하나인 이집트를 방문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만난 뒤 이제는 전쟁을 끝낼 때이며 확전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가자지구 휴전안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19일 이스라엘 텔라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와의 매우 건설적인 회담에서 이스라엘이 가교 제안을 수용하고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하마스에게도 똑같이 해야 할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각 당사자들은 중재국인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와 함께 협의하고 합의에 따라 약속한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블링컨이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말하고 새 제안이 있다고 이스라엘인들이 말할 때
이것은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의 사용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우크라이나 외교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후가를 경고한 데 따라 동맹국들이 제공한 무기를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중요한 관념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순진하고 환상적인 레드라인 개념이 최근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소 1,025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고 92개 마을을 통제하는 한편 러시아군의 병참 전략상 중요한 세 번째 교량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8일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서 1,150제곱킬로미터 면적 내 80여 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한 것에서 진전된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정과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격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쿠르스크 등지에서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증강된 대대급 규모의 집중 공세를 감행한 뒤 이 접경 지역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북서부 지역에서 이 같은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동부 전선에서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해군이 최근 하와이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해군 3함대가 밝혔습니다. 3함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국 해군들은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하와이 섬 인근 해역에서 진행된 퍼시픽 드래곤 2024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해군과 미사일 방어국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칼 레빈함 등과 한국 해군 율곡 2함, 일본 해상자위대 JS 하그로함, 호주 해군의 HMAS 시드니함, 이탈리아 해군의 ITS 몬테쿠촐리함 등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역량 훈련, 개선, 향상을 목표로 실사격과 모의 탄도미사일 요격, 추적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웨이드 3함대 사령관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체계상의 상호 운영성과 전술적 절차를 개선하며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추적과 실사격 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해양 안보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퍼시픽 드래곤 훈련은 탄도미사일 추적과 요격 역량 향상을 위해 경년 단위로 열리는 연합훈련입니다.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 11개에 대한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9일 상무회의를 열어 장수성 시웨이 1단계 등 총 11기의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했으며 승인된 원전 11기 건설에는 2,200억 위안이 투입되고 완공까지 4, 5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년간 매년 10기의 신규 원전을 승인한 중국이 역대 가장 많은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면서 중국이 2030년까지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5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어 93기를 가동 중인 미국과 56기인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 전력 발전의 5%를 원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